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아주 당연시 됐고,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화상회의가 아주 일상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이것도 이제 아주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또 언택트라고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하는 이런 언택트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코로나 이후에 생활이 많이 바뀌면서 또 생각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 크게 높아지고 있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작년의 경우만 해도 젊은이들이 57.9%가 우리 사회는 이제 헬조선이다, 떠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년 뒤에는 그런 헬조선에 대한 평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대한 젊은 층들의 기대와 신뢰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시민사회 또 시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역량이 선진국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런 평가들이 절반을 넘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와 또 희망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그러면 우리 부산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듀테크의 문제고, 둘째는 생태 환경 교육을 이제 본격화해야 된다. 셋째는 인간 존엄 교육을 본격화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듀테크의 문제는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이 ICT 기술들을 우리가 학교 교육 현장에, 학교에 결합시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대치 않게 온라인 수업을 앞당겨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육은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해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하는 이런 블렌디드 교육 환경을 각 교실마다 구축해 나가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 하나하나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학생 하나하나의 기준에 맞게 학습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런 미래형 소위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게 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상에 보낸 요거는요, 그야말로 동물들이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동물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진화를 해왔다면, 지금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진화할 틈이 없이 위도로 높은 쪽으로 자꾸 이동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BBC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이번 코로나도 결국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를 파괴함으로 해서 자연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온 거다. 결국은 생태 환경의 파괴가 코로나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는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그야말로 엄청난 그 파멸적 위기가 오기 때문에 지구온도를 1.5도 이상 더 올리지 않도록 협약을 했고, 이걸 2018년에 IPCC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거기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에 따라서 유럽이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각국에서 1.5도 이상 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가장 소위 뒷부분에 있는 이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위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은 앞으로 이런 생태환경 교육을 우리 아이들 모두가 자기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부산에서는 2017년에 학리분교를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로 바꿔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는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해결하는 이런 건물로 지금 리모델링이 되어서 학습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날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 17개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문이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이제 환경교육은 더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함께 손을 잡고 각 교육청에서 이 환경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하자, 이런 약속을 했고, 그래서 각 교육청마다 그걸 실천할 것이고 우리 교육청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방향은 인간 존엄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소위 능력주의에 입각해왔다. 말 그대로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부여받는 이런 사회체제고 당연하고 좋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능력주의는 이전의 혈통이나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이런 거를 뛰어넘고, 그래서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주의가 만연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거다. 그래서 가난이나 불행한 것도 결국 지가 능력이 모자라거나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적인 어떤 차이가 나는 것도 결국 공부 잘하는 애는 지가 열심히 하거나 똑똑해서 그런 거고, 못하는 애는 능력이 없거나 게을러서 그렇고, 거기에 따른 차별은 당연하다. 차별은 찬성합니다. 이런 논리까지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능력주의 사회는 낡은 차별, 신분이나 혈통에 따른 차별을 철폐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을 개인의 능력 탓으로,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돌림으로써 사회적인 구조화된 불평등, 이걸 정당시하는 논리였다고 보는데요. 바로 이런 게 경쟁지상주의를 낳아서 결국은 승자 독식 사회로 간 게 능력주의 사회라면 이제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 하나하나가 존엄한 존재고, 그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게 소위 존엄주의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건 달리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출생한 아이들 인구가 27만 명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요. 현재 대학 모집 인원이 48만 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대학의 반은 없어지거나 텅텅 비어야 되고요. 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소위 노동 가능 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비율을 보면 4명의 노동 가능 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게 지금 비율인데, 20년 뒤쯤 되면 2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하고 존중받고 또 능력을 발휘해야 지금의 여러분들이 어른돼도 노인돼도 제대로 부양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이 하나하나를 다 귀하게 잘 제대로 키워내는 이런 교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에듀테크의 문제, 그 다음에 생태환경교육,
존엄주의 이런 어떤 틀을 가지고 교육을 바꿔나가야 되고, 특히 존엄주의하고 관련해서 보면 이 덴마크의 교사들이 생각하는 11가지 수업 철학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연호 씨가 쓴 삶을 위한 수업에서 덴마크의 우수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명심하고 있는 철학인데, 이건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에 학생 이전에 인간이다. 그래서 공부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위 10%에 안 들어가도 된다. 뒤처진 아이들도 끝까지 보살피고 챙겨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인데,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삶을 위한 수업 한번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코로나 이후 우리 부산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 우리 부산교육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 되시길 바라고, 또 열심히 해서 기대한 결과들 꼭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